이 엄청난 반도체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한국, 대만,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뜨자 이 바이든은 말을 바꿔 이 초과 수익은 미국에 반납하고 미국 정부가 삼성의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0년간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며 갑질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갑질에 열받아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이 삼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이제 겨우 삽을 떴는데 이 벌써부터 조건이 주렁주렁 달린다. TSMC가 미국의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지을 이유가 없다. 이 대만전 입법위원 궈정양의 발언입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며 갑질을 시전하자 이 대만도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5일 미국 반도체법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악관은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추가적인 정책 목표들을 법안에 덧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너무 많은 목표를 공략하는데 국가안보 우선사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반도체법이 산업적 사회정책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 행정부가 실패한 법안에 포함됐던 많은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정부가 기업 보조금을 통해 보육, 노동, 고용 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민주당의 진보적인 복지 시스템을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미국 내 공장 옆에 삐까뻔쩍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충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죠. 대만전 입법위원회인 궈정양과 대만전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 양용밍은 지난 1일 대만방송의 반도체 관련 대담에서 반도체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언론인 천펑씨는 온라인 방송에서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를 무기로 너무 많은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려다가 산으로 간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대부로 통하는 모리스창 TSMC 창업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인터뷰한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작년 8월 모리스창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 반도체법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TSMC가 미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 제조업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직설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TSMC도 더 이상 미국의 공장 건설을 멈춰버릴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이 미국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것은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쓰지 않기로 하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상하이 교통대학 자오퉁 대학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해 더 이상 미국의 반도체는 필요 없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도 한국과 유럽으로부터는 반도체를 사겠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안 산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미국 제재로 타격을 입은 우리 제품 속 부품 1만 3천여 개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회로기판 4천 개를 재설계했다라며 미국산 부품 없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기술을 배우는 걸 막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런정페이의 이런 발언은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런 회장은 이 세미나에서 화웨이가 미국과 분쟁을 겪기 전까지는 나 역시 서방 기술의 옹호자였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은 미국에서 생산되며 나는 그런 부품과 장비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재를 받게 됐고 이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정신이 멍해졌다 라며 애둘러 미국의 제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런 회장은 화웨이가 지난해에만 연구개발 비용으로 238억 달러, 약 31조 원을 썼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라며 지난 20여 년간 거액의 돈을 들여 기초이론 연구 과학자를 양성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도 미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노광 공정, 즉 사진을 찍듯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에 필요합니다. 빛의 파장이 짧으면 웨이퍼에 미세하게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ASML의 장비는 기존 장비 193나노미터의 14분의 1 수준의 극자외선을 쓰기 때문에 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5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장치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니콘과 캐논 등도 제품을 내놨지만 ASML에게 밀리면서 EUV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신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일하게 공급자 하나뿐인 분야라며 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앞으로 필요한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조차 없다는 것인데요. ASML은 EUV 장비를 1년에 40대 정도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살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대만이 싹쓸이하고 있어 미국은 거의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의 ASML에 한국이 아닌 미국의 기계를 팔고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협상을 벌였지만 ASML CEO의 대답은 바이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닝크 ASML CEO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초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한국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며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극비 기술이기 때문에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EUV 장비를 팔았는데 최초로 한국의 경기 화성에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심자외선, DUV와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제제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4년 완공 예정으로 무려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첨단화하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장 앞서 이끌고 있어 우리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사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혁신에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할 기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 내부에서조차 바이든이 한국의 선을 넘었다고 일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법으로 한국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한국에 아무것도 안 줬는데 한국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는 생각에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한국 현대기아차의 뒤통수를 친 인플레이션법으로 재미를 본 바이든이 이번에는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쳐 또 한 번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첨단 반도체를 위해 네덜란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 속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EUV를 대체할 엄청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노 패터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손박사팀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모양의 블록공 중합체 블록 코폴리머에 적용 가능한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나노 패턴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은 특정 블록 공중합체에 대한 수직 배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번 임의의 고분자를 합성해서 각각 필름의 위와 아래에 도입해야 하는데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데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 박사팀은 필터를 도입한 플라즈마 처리 방법으로 낮은 에너지의 입자들만 통과하게 하여 고분자 필름과 물리적인 충돌만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이 표면에 3에서 5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화학적 결합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엄청난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즉각 게재됐고 전 세계는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에만 의존했던 첨단 미세공정 EUV 장비, 이 평생 ASML이 독점할 것 같았던 이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은 곳입니다. 반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린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